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은 예. 실제로는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거다. 주가가 확 뛰거든요. 예. 본계약을 예. 김성태가 평양에 가서 체결하자. 주가 대박 난다. 검찰의 상상력이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 사진 한 장에서 이 모든 상상력이 다 만들어집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될 때 혐의는 뭐 특가법 네. 뇌물 혐의로 구속이 되고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한국으로 소환됩니다. 예. 그때 김성태 관련해서 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거는 뭐 배임 횡령, 그렇죠.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쌍방울 사건. 대납 맞아요. 요 내용들이었죠. 근데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 구속되고 김성태 소환돼서 구속되고 나서 갑자기 대북 송금 문제가 터지기 터졌죠. 시작을 합니다. 맞아요. 저는 대북 송금 사건이 실질은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은 예. 실제로는 쌍방울 김성태의 주가 조작 사건이다. 네네. 그러면 주가 조작 사건을 대북송금 사건으로 둔갑시킨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나노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금 이 회사가 예. SBW 생명과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예. 삼성의 핸드폰 뭐 부품 납품하고 이런 회사였습니다. 아. 이러다가 이 회사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면서 예. 그 거래 정지가 돼요. 뭐 이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김성태 회장이 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고 나서 2018년, 19년 이때 한참 그 북한과 분위기 좋으면서 예. 대북 관련주들이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때 예. 대북 관련 대장주로 불립니다. 나노스가. 나노스가. 예. 인수하고 나서 가장 많이 올랐을 때는 33배까지 올라요. 이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주의 구성을 보면 네. 대주주 비율이 97%입니다. 어. 사실상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다 대부분 장악하고 있는. 그래서 예. 김성태 회장이 사실상 김성태 거다. 97% 갖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돼요. 예. 근데 그게 33배까지 뛰어버리니 와.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예. 근데 김성태가 그 이전에도 네. 주가 조작으로 구설수에 그렇죠. 올린 적이 상당히 많죠. 그 예. 주가 조작, 무자본 M&A 이런 쪽 전문가예요. 왜 이렇게 주식이 뛰어버리냐면 예. 경기도 대북 사업 대납 500만 불 예.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울이 북한이랑 양해각서 비슷한 거 체결을 하는데 그 내용이 북한의 뭐 히토류 개발, 관광 개발, 기타 등등 여러 가지 1억 불어치의 예.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북한과 그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은 500만 불을 보내요. 계약금. 예. 요 이슈가 뜨면서 남북 경협 대장주로 불리면서 주가가 확 뛰거든요. 예. 확 뛰고 나서 그 다음에 쌍방울이 33배까지 뛴 다음에 코스닥 시총 2위까지 올라갑니다. 와. 그러니까 거래 정지였던 종목이 쌍방울 인수하고 북한 문제 터지면서 아주 단시간 내에 나노스가. 단시간 내에 시총 2위까지 올라가고 와. 그러니까 쌍방울 그룹 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냐면 예. 야 우리가 가계약 체결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됐는데 본계약. 본계약하면 이건 대박이다. 대박이다. 그런데 본계약을 예. 김성태가 평양에 가서 체결하자. 거기서 본계약 체결하고 발표하고 예. 하면 주가 대박 난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금은 500만 불을 보내고 네. 그다음에 김성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불을 보냅니다. 이거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총 800만 불이 예. 갔는데 네네. 300만 불은 이재명 방북 대가고 그렇죠. 예, 500만 불은 스마트팜 대납이다. 네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건 검찰 얘기고요. 네. 검찰의 상상력이 아주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같은 시기에 경기도는 인도적 지원 사업을 추진을 하고 예. 쌍방울은 북한과의 이권 사업을 추진을 하는 거예요. 요 두 사업을 매개해 준 사람이 안부수입니다. 안부수. 예예. 예. 아태평화교류협회 합의. 회장 예. 안부수인데 네. 안부수 회장이 그 당시에 예. 국정원의 정보원이었어요. 네. 국정원 IO라는 거죠. 그렇죠. 그 한국에서 사실상 그 북한의 조선아태이 김성애 실장과 예. 그 연락이 되는 사람이 안부수가 유일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조선아태이에서 대남 사업을 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도도 북한이랑 그 인도적 사업을 하려면 김성애를 통해야 되고 해고. 쌍방울도 북한과 사업을 하려면 김성애가 통해야 되고 근데 김성애와 한국에서 연락이 되는 사람은 안부수가 유일하고 그래서 국정원이 예. 경기도와 쌍방울의 안부수를 소개시켜줍니다. 예? 국정원이요? 예, 국정원이 소개시켜줘요. 국정원의 IO인 안부수를 예. 경기도에도 소개하고 쌍방울에도 예, 소개한다. 소개하고 그러다가 안부수가 국정원과의 커넥션이 끊기는 지점은 예. 안부수가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들어가요. 나중에 예. 사회에서 들어가면서 국정원에서 예. 이 친구가 쌍방울이랑 너무 가까워지는구나. 가까워지는구나 끊어야 끊어야겠다 된다. 해서 그래서 끊습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쌍방울이랑 경기도는 북한이랑 각자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예. 중간에 이제 안부수가 끼다 보니까 예. 이게 겹치는 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예. 예를 들면 이화영 부지사랑 김성태랑 조선아태이랑 중국에서 같이 만찬한 사진이 뭐, 공개돼서 공개됐잖아요. 난리난 예, 예, 예.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네. 김성혜가 중국에 나오는 시점에 맞춰서 경기도든 쌍방울이든 미팅 자리를 주선해야 되는 거예요. 안부수 입장은. 요 시기에 맞춰야 되는데 맞히기가 어려우니까 김성혜가 나올 때 야 경기도랑 그 쌍방울이랑 같이 하자 해서 둘 다 불러버립니다.
그 쌍방울이 먼저 회의를 하고 쌍방울 회의 끝난 다음에 경기도가 회의를 해요. 경기도는 그날 사실 만찬 계획이 없었는데 예. 김성태가 경기도도 왔으니까 우리 경기도도 같이 밥 먹읍시다 라고 해서 그 자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사진이 찍히고 동영상이 찍히죠. 거기에 이화영 부지사가 나오고요. 거죠. 예. 그 사진 한 장을 가지고 네. 그 사진 한 장에서 이 모든 상상력이 다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뭐 사진 하나 갖고 이거 뭐냐 하니까 쌍방울 입장에서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총 800만 불을 북한에 줬는데 예. 800만 불을 어떻게 주냐면 예. 소위 말해서 환치기를 해서 줘요. 그러니까 쌍방울 직원들한테 다 쪼개가지고 돈을 주고 이 쌍방울 직원들이 돈을 들고 해외로 가서 그걸 다시 모은 다음에 예. 이거를 북한에 줍니다. 뭐 별의별 법 다 위반이 되죠. 그러네요. 예, 외환관리법 위반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지른 건데 예. 김성태는 예. 여기에 대해서 그게요 저희 사업이 아니고요 예. 경기도 사업 대납을 한 거예요. 예. 라고 주장을 하죠. 검찰에. 예. 그리고 왜 대납했냐? 예. 그러니까 북한 측에서 예. 경기도에서 500만 불을 지원해주기로 했는데 지원 안 해준다라고 해서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북한이 예. 화를 내니까 김성태 옆에 보고 있다가 그냥 제가 내줄게요 하고 냈다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이게 예. 더 웃긴 거는 그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예. 경기도가 북한은 인도적 사업 지원하기로 해서 협약을 맺는데 협약을 맺은 다음에 2달이 안 된 시점이에요. 북한 측에서 화를 냈다는 시점이. 오늘 협약을 맺었고 한 달 반 후에 만났는데 왜 돈 안 줘라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상식적이지 않죠. 예. 그러니까 옆에서 김성태는 내가 내줄게 하고 내줬다.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것도 이상하고 예. 검찰 측 주장은 이거예요. 예. 쌍방울이 1억 불 계약을 맺는 그 협약 내용에 보면 뭐 협동농장, 뭐 스마트팜 지원 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예. 공동사업. 그 경기도에도 뭐 협동농장 지원이 있어요. 네. 두 개를 매칭을 해서 야 이거 똑같은 사업 아니야? 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거죠. 근데 경기도는 그냥 농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쌍방울은 그거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예.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예.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 사업을 쌍방울이 대신 지원했다. 라고 하면 네.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됐냐면 500만 불을 지원한 다음에 경기도 사업이 종결돼야 됩니다. 지원을 했으니까. 500만 지원했으면 더 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후에도 경기도는 그 협동농장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요. 심지어 이화영 부지사가 퇴임하고 나서도 지원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어찌 보자면 전반적으로 김성태 회장의 이익을 위한 사업으로 보이는 건데요. 제가 이걸 주가 조작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쌍방울이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했던 걸로도 보이고.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냐면 그 안부수의 아태협이 요 시점에 코인 발행을 합니다. 코인이요? 예. 대북 관련된 코인을 발행을 해요. 대북 관련. 아태협은 시민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대북 관련된 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동시에 나노스에서 코인 거래 중개업을 사업 목표로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태협이 발행한 코인을 나노스에서 중개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설정이 향후에는 대북 관련된 민간 교류 사업을 전부 다 아태협이 주도를 하고 거래를 코인으로 하면서 그 코인의 중개를 나노스가 하겠다. 이런 그림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거는 공동사업 비슷한 그렇죠. 건데요. 그 당시에 한참 코인 사기 뭐 이런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보면 실제 사업을 하려고 한 것도 있긴 했겠지만 이걸 통해서 주가를 띄워서 시세 차익을 보려고 한 목적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이게 왜 대북 사업하고 안부수하고 쌍방울하고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면서 언론에는 전부 이게 대북 송금 사건으로 만들어지게 된 건가요?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나노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대북 사업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공개한 자료가 있습니다. IR 자료에 명확하게 나와요. 계약금 500만 불. 그리고 언제 세 차례 나눠서 지급을 한다. 나와 있고 실제로 쌍방울이 북한에 지급한 날짜랑 거의 비슷합니다. 1, 2차는 거의 똑같고 3차만 약간 한두 달 정도 딜레이 돼서 지급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건 명확하게 쌍방울의 대북 사업에 대한 계약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은 밑도 끝도 없이 경기도 대납이라고 보는 거예요. 500만 불을. 그러면서 김성태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500만 불이 저 자료에 의하면 계약금이라고 되는데 계약금 맞아요? 라고 하니까 김성태는 그 당시에 제가 뭐 북한이랑 하는 것도 없는데 계약금을 왜 줘요? 경기도 대납이고요. 이거를 뭐 외부 자료에 경기도 대납이라고 쓸 수 없으니까 계약금이라고 쓴 겁니다.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처음부터 이 사건 취재하면서 제일 이해할 수 없었던 게 쌍방울은 민간 회사잖아요. 민간 회사인 쌍방울이 이익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경기도에 왜 대납을 해줄까요? 500만 불이라는 큰 돈을. 아니 전체로 치면 800만 불인데 아무리 무슨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얼마나 가깝길래 아니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이게 상식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검찰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일반인의 상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검찰은 그렇게 상상을 하더라고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의 초동은 사실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뇌물 사건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뇌물 사건에서 갑자기 대북 송금 사건으로 확 커지게 된 이렇게 비화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는 뭘까요? 저는
부지사님의 뇌물 사건은 이화영을 구속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구속을 위한 명분이다. 그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1년 동안 총 146번을 소환합니다. 검찰이 146번을 소환을 하고 부지사님은 거부도 하고 뭐 해가지고 실제 소환이 된 건 59번 1년 동안 검찰에 소환이 돼요. 그러면 59번 검찰에 놀러 간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서 뭔가 뭐 진술을 했을 때고 진술 거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 조서는 나옵니다. 그러면 59번이니까 이화영 명의로 된 조서가 59장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카운팅은 못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카운팅한 걸로는 9개밖에 제출이 안 되고 그 9개는 6월, 7월 그때 한참 이화영이 진술을 번복했니 많이 난리 났던 그 진술서 9개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처음부터 이화영을 구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불러내고 별건으로 협박을 하고 압박을 해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어거지로라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그러니까 뭔가 좀 검찰의 기획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들은 하고 있는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